이웃사촌을 부른 70년대 인기 가수 오키 씨가 암투병 끝에 별세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영상을 좀 전달드려 볼 건데요. 향년 73세에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홍수환 씨와 결별 16년 만에 재결합을 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출중한 외모에 가창력,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고인의 빈소에 마련되어진 영정사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케이팝의 대세인 걸그룹들, 그 걸그룹의 1세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몰라요와 이웃사촌 등으로 70년대 인기를 누렸던 오키님이 암투병 끝에 별세를 하게 되었고, 이 고인과 가장 절친했던 가수 장미화 씨가 언론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키가 오늘 경기도 수원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신장암으로 눈을 감았다. 오늘 오후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면회를 했는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을 받았다. 오키의 가족들이 마지막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일 오후에 이렇게 고인은 별세를 하고 말았고요. 사진을 보면 생전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당시의 모습이고,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2024년도 음반에 수록된 사진이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 고인은 5인조 걸그룹 서울 시스터즈의 리더로 데뷔를 했고, 해외 활동,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K-팝을 세상에 알렸던 장본인이죠. 그렇게 활약을 하며 귀국하여 솔로로 전향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고인은 한국전쟁 도중인 1953년도 피란지 부산에서 악극단 활동을 하던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은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란을 떠나 공연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휴전 이후 상경한 오키 씨는 배화여중 3학년 때 명동에서 의상시를 운영하고 있던 고모의 소개로 인해 가수 현미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8군쇼 공급업체에서 오디션을 받고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자, 68년도 5인조 서울 시스터즈의 리더로 데뷔하여 홍콩을 시작으로 중동, 미국, 캐나다,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제가 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1세대 K-팝 가수라고 하는지 좀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도 KBS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고요. 이 시기를 회고하며 저희는 세계를 누비던 K-팝의 원조였다. 당시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키와 서울 시스터즈는 마침내 꿈의 무대였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해 현지 대형 무대에서는 활약을 했다. 외국에서의 활동명은 귀여운 고양이 같다라는 데서 붙여진 키티김이었다. 별명은 본인의 이름을 딴 오키토키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키는 귀국 후 1974년도 나는 몰라요 노래로 솔로 데뷔를 하며 국내 활동을 시작했고요. 활동 직후부터 힘있는 가창력과 서정성을 동시에 갖춘 가수로 주목을 받았고, 유명 작곡가 김희갑이 작곡하고 김중순이 작사한 나는 몰라요 노래로 MBC의 10대 가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남편인 우리나라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와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듀엣 무대 장면이기도 한데, 이게 바로 전설을 노래하다 자선음악회 2017년도 무대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 됐겠죠. 이때만 해도 정정하고 건강했었던 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로 이제 눈으로만 말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아, 그날이 이웃사촌 두 손을 잡아요. 75년도부터 77년도 2년 사이에 노래를 거의 대여섯 곡을 발표하면서 인기를 이어갑니다. 음악 활동 이외에도 1970년대에 앞에 말씀드렸던 홍수환 챔피언과 연문으로 세간에 큰 화제를 몰았고, 78년도에 진지하게 교제하며 딸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결별을 했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만남과 출산으로 가수 생활을 잠시 멈췄던 고인은 81년도에 아내의 일기와 오키의 꿈 등을 내며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별 이후 16년 만인 95년도에 재결합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또 한번 크게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함께 오키와 홍수환 찬양 앨범을 내거나 자선음악회 무대에 서는 등 부부애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고인은 그 이후로도 2003년도에 소설 같은 사랑, 07년도에 돈 때문에, 17년도에 인생열차 등을 내며 음악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 오게 됩니다. 음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동네 LP 매장 요즘 많이 생겼잖아요. 한번 들려보면 예전 팝송 LP도 많지만 이 고인의 LP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지난해, 작년입니다. 신장암을 진단받고 투병 생활을 이어왔고요. 이보다 1년 전인 불과 24년도에 발표한 고마운 사랑과 음악동인 예우회의 전설을 노래하다 음반에 실린 인생열차가 고인이 남긴 마지막 노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장암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금방 사람의 상태가 안 좋게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투병 중이던 26년도 올해 3월에도 가요 무대에 출연을 했고 정열의 꽃을 열창하는 등 음악 활동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박성서 평론가는 오키는 출중한 외모에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춘 데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성을 담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히트곡 제목의 이웃사촌처럼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노래를 향한 꺾이지 않은 그의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인과 남편 홍수환 씨와의 사이에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이 빈소가 마련되어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났었는데 신장암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5년도에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전년도인 24년도에 노래를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한 명의 큰 인재가 큰 별이 치고 만 건데 그 원인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공복 혈당이 140을 넘겼다. 신장암 투병 이전에 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뇨가 이래서 또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그런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해왔지만 이미 24년도 한 방송에서 고인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던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24년도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방송을 홍수환 씨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 출연했던 이 방송에서 21년도, 그러니까 약 3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쓰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당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137에서 140 정도였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정상 공복 혈당은요 100 미만이어야 하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잘 지치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당뇨가 오니까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붓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 무기력증까지 찾아왔다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줌바 댄스와 점핑 운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당시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도 좀 줄어들었고 식습관이라던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사람을 살찌게 만들고 이 살찌게 만든 몸을 나이 들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당뇨로 이어지는 건 필수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 러닝 문화가 열풍이잖아요. 러닝들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당시 때도 진짜 당뇨병은 피해가야 한다. 고지혈증, 고혈압, 신장질환은 같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복 혈당이 140밖에 안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되는 것도 안타깝다. 저 세 가지가 보통 같이 온다. 운동을 병행하며 생활 패턴을 바꿔야만 한다. 저녁 식사 이후 공복 유지는 필수다. 그러면서 약으로 절대 못 고친다. 그래서 운동하고 본인의 몸 관리를 잘해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고인의 곁은 남편 홍수환 씨가 마지막까지
지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키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에 마련이 됐다라고 하니 평소에 팬이었던 분들께서는 뭐 고인의 명복을 마음으로 빌어주시거나 근처에 계신 분들은 가서 이렇게 한번 힘을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발인은 24일이라고 하고요. 장지는 한백산 추모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고인의 생이 굉장히 화려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참 저렇게 당뇨를 알아오다가 그때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결국 신장암으로 갑작스러운 이런 안타까운 별세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시게 된 것 같고요. 그의 마지막 곁을 남편 홍수환 씨가 단단한 표정으로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홍수환 씨가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 활동도 하셨고 정정하게 아직까지도 이제 체육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내의 암투병이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전에 당뇨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당뇨가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남편분께서도 예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이렇게 모자도 쓰시고 정장도 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빈소를 지키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들과 따님도 다 이 아산병원에 모여서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니까 생전에 그토록 화려하고 건강했었던 모습만, 그러니까 이 사진 속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참 제가 뭐 좋아해 왔었던 가수가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나이가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많은 건강에 우리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스타들, 연예계에 굵직했던 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들도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나씩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발인이 진행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발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또 관계자나 여러 동료들까지 모여서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연로하신 상태에서 남편분께서 돌아가셨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께서 뭐 어찌 본다면 호사가 어디 있겠냐만 호사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호사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어찌됐건 아프셨던 남편분을 계속하여 간호하고 간병해 오셨던 김영웅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슬픔이 분명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연예계의 후배들도 결국 김영웅님의 이 남편분께서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고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용하게 이 장례식과 발인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 하셨던 바로 고인 김수민님의 발인식 영상이긴 한데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고 있느냐. 사실 김영웅님과 김수민님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김영웅님이 과거부터 많은 이 장례식장에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대배우시다 보니까 많은 곳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자신과 함께 또 드라마 촬영을 했었던 배우의 장례식에 방문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 이건 역시 탤런트 한영숙 씨가 또 세상을 떠났을 때 빈소를 방문하셨던 김영웅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이에요.
이때도 눈물로 빈소를 주문하기도 했었던 김영옥님인데, 사실 이 김영옥님과 김수민님의 인연이 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셨던 김영옥님이 사실 김수민님의 부고에도 굉장히 오열하셨던 방송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김수민님의 부고에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다 나왔다고 했는데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결국 장례를 치르고 발인까지 끝냈던 상황에서 결국 방송에 등장하여 이 김영우님이 이야기를 힘들게 꺼냈습니다. 특히 이 당시 때 뭐 다른 배우들도 이 김수미님의 며느리가 등장을 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의 비화를 전했는데요. 특히 김수미님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영우님은 다 나았어, 지금 괜찮아 라고 말을 하길래 이제는 건강이 괜찮구나 싶었다 라고 하며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수미님이 또 이제 김영웅님과 환상을 당하게 된 김영웅님이 슬픔 속에 입관식에 참석한 많은 동료 배우들의 이름이 함께 거론이 됐는데요. 남은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등이 조문을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의 입관식에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멤버가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이순재 님이 또 작년 연말쯤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함께 했었던 배우들입니다. 이때도 남은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 또 김영옥님 등이 이순재 님의 빈소에 조문객으로 또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주쳐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두 분도 굉장히 인생에 대한 많은 부분을 좀 돌이켜볼 수밖에 없는 시점일 거고, 허탈하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감히 제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찌됐건 이분들이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고 빈소를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남훈이, 박근영, 반효정, 남능미와 같은 동료 배우들이 찾아와 유족들을 함께 위로했다고 해요. 최근 연극 노인의 꿈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과 관계자들도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장면이 이제 생전에 방송에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개가 됐었던 김영웅님의 남편 고인분의 모습, 김영길님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요때 모습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이 입관식을 함께 한 동료들이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은 참 이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김영우님이 심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멋지시다라는 이야기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 분이 만나자마자 이제 와락 이렇게 안기는 모습도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김영우님이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자, 이런 어떤 인연이 있었던 장면이 당시에 조회수가 300만 뷰가 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만 해도 김영우님이 최근에 남편분의 병간호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확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에만 해도 방송에 등장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소사를 함께 하셨던 남편분이 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결국에는 김영웅님이 이렇게 남편 상을 당하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근데 또 사실 김영웅님이 남편분과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당시에 많았습니다. 물론 이게 예능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MBN 방송 때 보면 이 모던 패밀리에서 김영웅님이 막 그런 에피소드를 쏟아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힙합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쭉 말을 해주기도 했지만 이 당시 때 썸네일을 보면 김영웅님이 이렇게 남편분과 사실 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밤늦게 퇴근하는 영옥이 걱정됐던 남편이 내가 벌만큼 버니까 연기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김영웅님은 나는 돈 때문에만 배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나는 당신과 헤어진다 해도 연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김영웅님의 남편이 김영웅님이 투덜대시긴 했지만 저녁 늦게 퇴근하는 아내가 걱정이 됐었던 것 뿐인 거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별 없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발인까지 장지의 이제 마지막 고인의 삐었냐 전원주를 만나게 라고도 했지만 그 남자가 미쳤니 너 같은 땅콩을 만나게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고인의 남편으로서의 자부심이 김영웅님께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남편상도 남편상이지만 하반신 마비의 손자에 이어 연이은 비보다라는 이야기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김영웅님이 사실 뭐 욕쟁이 할머니부터 해가지고 뭐 래퍼로서도 막 활동하고 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셨지만 사실 말 못할 사연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하반신 마비의 손자도 김영웅님이 간병을 했어야 했고 또 최근 등장했던 이게 불과 5월 10일 날 기사니까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남편 건강 문제도 고백을 하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남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한데 그걸 피해서 잠깐 앉아서 나 혼자 2시간 정도 즐기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남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한데 남편을 케어하는 틈틈이 홀로 누리는 잠깐의 여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다. 편안한 시간이 많이 연장됐으면 하는 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남편분을 케어하면서 굉장히 힘드신 거죠. 왜냐하면 김영웅님도 굉장히 연로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손자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아마 2018년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생 다큐 이 고인과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사소한 일들로 자신을 자주 서운하게 만든다.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남편과 맞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때 황혼이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혼자 있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때 아마 김영우 님이 좀 많이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생을 혼자서 즐기고 싶다.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패널들이 농담인 줄 알고 막 웃자. 난 진지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5대5로 나누는 것도 억울하다. 남편이 2, 내가 8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이 당시 때 이미 남편분께서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졌고 손자분도 돌봐야 하고 남편분도 간병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김영우님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남편분까지 케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남자를 돌봐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웅님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셨던 거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고충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 김영웅님이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왜 입덕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남편분이 결혼하자마자 군입대를 하셨고 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고 또 배우 활동도 하셨어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분 이전에 손자분이 또 안 좋아져서 케어를 했어야 했고 또 남편분도 안 좋아지셨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시간 뭐 나만의 덕질 이런 거에 빠지시게 된 건 아닐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남편분을 떠나보내는 연예계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또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 김영웅님의 이번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 때 등장했었던 이미 고인이 되신 김수민님과 또 김수민님의 남편이셨던 분도 고인이 되시고 말았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려는 게 이 김영웅님도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때 이야기를 나눴었던 동생이던 김수민님도 돌아가셨고 또 남편분도 돌아가셨고 이번에 본인의 남편분도 고인이 되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냈었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김수미 침대로 옮기는 그 짧은 순간에 몸이 너무 차갑다라는 게 느껴졌다. 호흡이 없는 것 같아 119에 전화하여 구급대원분들이 오셨는데 이미 심정이 된 지 몇 시간이 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머리가 울렸다. 그러면서 유품이 이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 명호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길 너무나 힘이 든다 라는 이야기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아버님도 살아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들 정명훈님 곁에는 어머님도 아버님도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다 하늘나라로 떠나시게 되고 만 겁니다. 악화됐던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이 제작사의 대표만 믿고 열심히 출연했었던 김수민 님이 아마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진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 김수민 님이 결국 별세를 하고 나니까 얼마 되지 못해서 남편이었던 고인도 결국 함께 떠나가게 된 건 아니냐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두 부부가 같은 병으로 그것도 불과 1년 7개월 사이에 1년 반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다 세상과 이별을 할 수 있냐.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많은 명복을 비는 추모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